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한미 반도체는 반도체 종목이죠. 자, 그리고 반도체 종목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잘 들으세요. 반도체 종목은 한 가지의 상승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 한 가지는 삼성전자의 강세예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강세는 이것도 잘 들으세요. 무조건 한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미증시에서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미증시의 상황이 정확히 이야기하면 미국에서 삼성전자가 실적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삼성전자의 상승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상승 조건이 갖춰졌을 때 한미 반도체를 포함해서 한국 시장에 반도체 중대형주들 있죠. 소부장이라고 하죠. 이런 류의 종목들로 연결되어서 시세가 나오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미 반도체가 지금 7월 거의 한 10일 이후에요. 급등세를 한번 보였습니다. 실제 상한가를 간 날이 7월 13일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갭이 발생했는데 장중에 21%까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가에서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고가 매물대가 나왔을 때 등락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 등락이 있을 때의 내용을 살펴보면 TSMC 실적이 발표했고요. 그리고 TSMC 실적에는 예상치는 넘어서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예상치를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TSMC 실적 발표 이후에 나왔었던 코멘트가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는 조금 적다,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한국 시장의 반도체 종목들이 그렇게 좋지 못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제가 내용을 보자는 건 시세입니다. 잘 보세요. 그 뒤로 삼성전자의 하락폭 대략 한 7월 한 중순 이후가 될 겁니다. 이때 조금씩 하락세를 키워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 있죠. 한미 반도체의 시세 구간에는 무조건 삼성전자의 가격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건 한미 반도체뿐 아니라 어떤 섹터나 어떤 테마 그리고 어떤 업종 이런 분류를 했을 때 그 중에서 중급 종목들 있죠. 중급 종목이란 중소형주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중대형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류의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일 때는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삼성전자의 상승이다. 자, 그렇다는 건 중급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대형주들이 시세를 받쳐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한미반도체보다 삼성전자가 더 강하게 움직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자, 한미반도체가 고가 돌파를 하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같이 고가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한미반도체가 고가 돌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고가 돌파가 나오지 않았죠. 물론 이때 한 7월 한 10일 이후를 기점으로 에코프로가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수급을 빨아들인 좀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이런 내용을 감안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시세를 내면서 달려가기에는 약간 가격적인 부담이 있고요. 그리고 가격적인 부담이 있는 와중에 한미반도체가 상한가를 치면서 달려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는 건 AI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 즉 TSMC에서 코멘트한 AI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은 없지만 한미 반도체가 지금 악재로 삼고 있는 건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 부담이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건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여기 7월 초에 형성한 고가인 73,600원 있죠. 이 가격대를 넘어서 75,000원이 되고 사실 75,000원까지는 그렇게 시장에 대한 부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장에 대한 부담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8만원대를 돌파해 간다. 이러면 시장 자체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 한미반도체가 이번에 발생할 수 있는 시세가 제 눈에도 보입니다. 근데 마지막 시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이 마지막 시세에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AI 반도체 수요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AI 반도체는요, 새로운 수요입니다. 자, 보통 PC의 수요를 크게 분류를 해보면 일단 개인용 PC가 있죠. 그쵸? 그리고 예전에는 서버였습니다. 근데 이게 서버는 그대로 둔 채로 클라우드로 많이 넘어갔어요. 상대적으로 서버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게 되겠죠. 하지만 클라우드를 만드는 기업들은 대형 기업들은 당연히 갖추고 있고요. IT 기준입니다. 그리고 대형 기업이 아니더라도 클라우드를 갖추는 그런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서버 외적인 추가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때
16년에서 17년도예요. 이럴 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이야기가 생겼고 그 뒤에 뭐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모멘텀이 붙으면서 자동차에도 반도체가 들어간다는 내용이 생겼고 이것도 슈퍼사이클의 이유가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AI 반도체라는 것은요, 기존에 있었던 수요가 아니라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엔비디아부터 어떻게 나왔느냐? 자, 엔비디아에서 처음으로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자, 근데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건 GPU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고, GPU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건 GPU만으로 동작할 수 없기 때문에 GPU 더하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까지도 급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새로운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그게 HBM입니다. 물론 요건 하이닉스에서 나온 건데 비슷한 류의 반도체 플랫폼을 삼성전자에서도 나오겠죠. 명칭은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은요, 실제 효율은 낮습니다. GPU에도 이런 방식이 있어요. 대신에 한 기판에 들어갈 수 있는 양 자체를 늘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은 떨어지지만 실제 기판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 들어갈 때 반도체 수요는 2배씩 늘어날 수 있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이게 지금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AI 반도체 수요예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는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원래는요, 반도체 시세가 나올 때 비메모리 쪽에 집중을 했었는데 5월을 기점으로 해서 반도체 쪽 시세가 메모리 반도체 쪽에 시세가 붙고 거래가 같이 붙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신규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가 천천히 올라간다면 한미 반도체의 시세도 더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여기서 75,000원 넘고 8만원까지 달려버린다. 그러면 한미 반도체는 급등할 수 있지만 그게 마지막 시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의 기간 조정을 보내야 되는데 이 기간 조정은 잘 들으세요. 실적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자, 그 실적 확인 과정은 어디서 나오느냐? 삼성전자의 실적이 지금 어떻죠? 자, 잘 보세요. 삼성전자의 실적은 지금 분기당 6천억대의 실적밖에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원래 분기 평균 10조 이상의 이익을 내던 기업이에요. 그렇다는 건 실적이 90% 이상 꺾였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한미반도체의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물론 삼성전자에서 설비 투자, 즉 수요가 늘어나니까 설비 투자를 위한 그런 매출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도 실제 슈퍼사이클에 비하면 한미반도체의 실적은 아직까지는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대신에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삼성전자의 가격이 아직 매수할 만하다. 뭐를? 한미반도체를.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요, 가격입니다. 가격 얼마에 매수할래? 자, 그게 가장 중요하다. 왜?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 대비해서 슈팅이 크게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는 건 이격을 조절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격 조절에는 가장 중요한 게 가격입니다. 그리고 그 가격 전략이 완성되었다면 연결지어서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보유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이유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 때문입니다. 자, 투자 심리가 내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절대로 장기간 수익 모델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미 반도체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한 가격과 보유 전략을 준비를 했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미 반도체와 같은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그리고 기법을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한미 반도체에 대한 가격과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그리고 매매 기법을 모든 분들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자,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대시세 종목은 단타를 하기 어렵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단타로는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을 사고 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실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 한 종목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였죠.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3가지가 존재합니다. 세력들이 5년 이상 꾸준하게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2개월간 상승 구간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2개월이라고 정확하게 발생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가 시작한 이후에는요, 2개월, 아무리 길어도 4개월을 넘기면 시세가 유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죠. 자, 에코프로가 8배가 상승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2달 반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코프로도 확실한 모멘텀과 상승 재료가 있었는데 친환경, 그리고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입니다. 에코프로에서 만드는 양극재, 이 배터리 소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됩니다.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일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부분이 다 수렴했을 때 에코프로처럼 2개월 만에 상승세가 8배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수렴한 상태에서 2월 7일 날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 에코프로 17만원 이하에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 이상에서부터 자율적으로 매도 구간을 잡아드린 거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 이상이라는 기준은요,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폭이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하반기에는 이 섹터 내에서 어디에서 대시세 종목이 발생을 할까요? 한 가지 키워드가 필요한데 연관성입니다. 연관성이라는 건 올해 강세를 보였던 종목과 연관돼 있어야 돼요. 그 연관돼 있는 건 대시세 종목이었던 에코프로 2차 전지죠. 여기서 친환경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엔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은 아직 조금 멀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21년도부터 시세가 한번 발생을 했는데 이 구간은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은요, 눌림목 형성 과정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다가 에코프로 시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연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2023년 하반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시세 종목을 공략할 때가 됐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2023년 하반기 대시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모든 분들이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같이 공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시세 종목 말고도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 중에 대시세 종목을 분류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미반도체로 돌아와서 보면요. 결과적으로 한미반도체뿐 아니라 그리고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시세를 결정짓는 엔비디아나 뭐 애플도 그렇습니다. 모든 종목 초대형주부터 그리고 뭐 코스닥 테마, 뭐 삼부토건과 같은 잡주들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시세가 시작하는 그 시작점은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됩니다. 자, 근데 한미반도체는 신고가를 언제 달성했나요? 자, 3월달입니다. 그리고 5월달에도 다시 대략 한 2달 정도의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신고가를 다시 달성했죠. 그리고 나서 또 한 2달 정도의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있는 5만원대 주가가 되었고요. 여기서 시가총액은 4조대가 된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반도체 종목의 실적이 좋을까요? 좋지 않습니다. 실적을 한번 체크해 가면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의 실적은 여기 분기당 6천억입니다. 이 정도 실적이면 삼성전자 실적 기준에서 대략 실적 하락폭이 90%대입니다. 아주 박살이 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미반도체 실적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1분기에는 21억이고요. 2분기에는 83억으로 소폭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겠지만 만약에 20억, 80억 합치면 50억이죠. 분기 평균. 그쵸? 이랬을 때 200억입니다. 자, 그러면 22년도와 그리고 21년도 이 평균이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00억이라고 봤을 때 실적 하락폭이 몇 프로인가요? 80%입니다. 자, 그렇다는 건 지금 무슨 얘기예요? 실적이 안 좋으니까 한미반도체가 급락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가는 무조건 선반영한다는 겁니다. 지금 주가가 먼저 상승해버렸죠. 자, 그러면 한미반도체의 실적이 개선되는 상황이 나오기 시작하면 한미반도체의 주가는 고가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떨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 어떤 생각을 할 것 같나요? 실적이 서프라이즈로 나오는데 주가는 계속 빠집니다. 우린 실제 그걸 목격했어요. 언제요? 삼성전자를 보고. 자, 잘 보세요. 2020년도 1분기, 2분기는 실적이 좋지 않았겠죠. 이건 너무 당연하죠. 왜 그래요? 코로나. 그쵸?
그러면서 주가가 슈퍼사이클 이후에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가 다시 급락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가 돌파했고 다시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10만원 근처인 9만원대 주가를 형성하는 데까지 대략 신고가 이후에 2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 것 같나요?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경기가 급하게 되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고 이때부터는 실적이 계속 좋았어요. 10조 이상, 10조 이상, 10조 이상, 10조 이상, 10조 이상, 여기까지 10조 이상이었는데 이때부터 실적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4조, 급기야는 6천억, 1조 이하로 꺾이죠. 그러면 실적이 몇 프로 꺾인 건가요? 거의 한 5% 이상 실적이 꺾인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야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삼성전자의 시세가 8만원을 넘어가고 9만원을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무조건 실적이 잘 나와야 주가가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한미반도체는 지금 먼저 주가가 올라버렸다. 저가 대비해서 몇 프로입니까? 자, 잘 보세요. 만원에서 5만원까지 5배가 올랐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선반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은요, 무조건 차트가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가격을 토대로 분석을 하는 차트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고, 차트 분석의 본질은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격을 베이스로, 잘 들으세요. 보유 전략. 가격을 베이스로 한 보유 전략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보유 전략은 내가 매도 구간을 내 스스로 잡을 수 있게 단기 보유 전략으로 끌고 가는 게 무조건 중요합니다. 자, 단기 보유 전략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심리 때문이에요. 심리가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주식 투자에서 장기간 수익 모델이 형성되지 않는다. 자, 그럼 지금 한미반도체를 봤을 때 추가적인 시세는 나옵니다. 왜? 실적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잖아요. 그쵸? 주가가 오르고 나서 실적을 확인해야 되는데 아직 실적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건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적은 엔비디아부터다. 자, 그래야 엔비디아에서 GPU 공급량을 늘리고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이 개선되면서 그 과실을 한미반도체와 같은 반도체 중대형주들까지 나눠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한 한미반도체의 가격 전략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가격 전략은 보유 전략, 즉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미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19페이지까지 제가 19페이지까지 내용을 만들어 왔는데 이 공개된 공간에다가 제가 누구나 다운받아 볼 수 있게 링크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만든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한미 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한미 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영상 상단의 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도체는 실적이 개선돼야 됩니다. 그래야 주가 상승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아직 삼성전자의 실적은 회복되지 않았고 삼성전자가 선반영할 수 있는 폭은 초대형주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천천히 오르면 오를수록 한미반도체에 대한 수익의 폭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심리를 갖춰두기 위한 단기 보유 전략을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한 가격 전략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모든 분들이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되니까 모두 다 문자 보내서 성공 투자하세요.